이번 시간에는 당뇨가 있거나 지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영상을 올립니다. 고구마는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고 간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마는 영양소가 풍부한 뿌리 채소로 다양한 중요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당뇨병이 있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좋은 음식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고구마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다른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에 비해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혈당 수치를 더디고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고구마는 높은 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가 높습니다. 셋째, 고구마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고구마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칼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넷째, 고구마는 산화 방지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다른 폴리페놀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흔한 심장병과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산화 방지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구마는 식단의 다양성을 더합니다. 고구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음식으로 혈당 수치를 관리하면서 식단의 다양성을 더하고 싶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전반적으로 고구마는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병과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입니다. 다음은 당뇨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몇몇 과학적 연구들은 고구마가 낮은 혈당 지수와 높은 섬유질 함량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 선택이라고 제안합니다. 첫째, 의학식품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고구마를 먹는 것이 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의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란 무엇일까요? 제1형 당뇨병은 인체의 면역체계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를 공격해 파괴해서 인슐린 생산이 부족해지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체가 인슐린의 영양에 내성이 생기거나 신체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영양 및 대사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고구마를 먹는 것이 흰 감자를 먹는 것에 비해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의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발표된 체계적인 리뷰와 메타 분석에 따르면 식이섬유의 섭취가 많을수록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들은 고구마가 낮은 혈당 지수, 높은 섬유질 함량, 그리고 산화 방지제 함량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의 혈당 조절과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고구마가 당뇨병에 좋다는 실용적인 사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즉, 고구마가 당뇨가 있는 사람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흰 감자나 쌀과 같은 다른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의 대체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흰 쌀밥을 식사와 함께 먹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 함량이 높은 고구마로 대체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구마는 굽거나 삶거나 으깬 것과 같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혈당 수치를 관리하면서 식단에 더 다양성을 추가하고자 하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고구마를 당뇨병 친화적인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고 병과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지하는 중요한 영양소와 산화 방지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맛과 식감을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요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운 고구마입니다. 부드럽고 크림 같은 질감을 위해 고구마를 오븐에서 구울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간단히 씻고 포크로 뚫은 후 화씨 375도에서 약 45분에서 1시간 동안 또는 부드러워질 때까지 구우세요. 둘째, 로스팅입니다. 고구마를 오븐에 구우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러나며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쇠기나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르고 기름과 양념을 넣고 화씨 400도에서 약 25분에서 30분 동안 그리고 부드럽고 바삭해질 때까지 구우세요. 셋째, 삶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삶으면 으깨거나 퓨레를 만들기에 완벽한 부드럽고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고구마를 껍질을 벗기고 썰고 끓는 물이 든 냄비에 넣고 15분에서 20분 동안 또는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이세요. 넷째, 튀기기입니다. 고구마는 또한 바삭하고 풍미 있는 간식이나 반찬으로 튀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얇게 썰거나 성냥개비처럼 자르고 바삭바삭하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뜨거운 기름에 튀긴 후 소금이나 다른 양념을 뿌리면 됩니다. 다섯째, 으깬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크림과 풍미가 풍부한 반찬을 위해 으깰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 물기를 빼고 버터, 우유, 조미료로 으깨서 맛을 냅니다. 전반적으로 고구마를 요리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식사에 다양성을 더하고 다양한 맛과 질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마를 찌거나 굽거나 생으로 먹을 때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고구마를 찌거나 굽거나 생으로 먹는 것은 모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요리 방법은 고구마의 낮은 GI와 높은 섬유질 함량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뇨병에 사용되는 GI 지수란 무엇일까요? 혈당 지수 GI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음식이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빨리 상승시키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GI가 높은 음식은 빠르게 소화되고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하는 반면 GI가 낮은 음식은 더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 수치에 더 느리고 점진적인 상승을 야기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혈당 지수 GI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I가 낮은 음식은 녹말이 없는 채소, 콩과 통곡물 그리고 일부 과일을 포함하는 반면 GI가 높은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든 음식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고구마로 만들 수 있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음식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고구마와 검은콩 칠리입니다. 이 푸짐한 음식은 검은콩과 고구마의 섬유질과 단백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풍미 있고 포만감 있는 식사를 위해 저나트륨, 야채, 토마토, 칠리 파우더, 쿠민 등 다른 양념과 함께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군고구마와 케일 샐러드입니다. 군고구마는 케일, 피칸, 염소, 치즈 그리고 톡 쏘는 드레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영양소가 가득한 샐러드에 자연스러운 달콤함을 더해줍니다.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의 조합은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듭니다. 셋째, 고구마 및 렌틸 카레입니다. 이 채식주의 카레는 고구마, 렌즈콩, 코코넛 밀크 그리고 강한 쿠민 고수와 같은 향긋한 향신료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위로와 포만감을 주는 음식입니다. 넷째, 고구마와 키노아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고구마를 균형 잡힌 식사에 접목시키는 간단하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구운 고구마, 요리된 퀴노아, 아보카도, 그리고 시금치, 토마토, 피망과 같은 다양한 야채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것은 맛을 더하기 위해 간단한 비네그레트나 크림 소스와 함께 입힐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구마를 다양한 요리에 통합하는 것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의 혈당 조절과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건강하고 풍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섬유질이 풍부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다른 재료들과 결합함으로써 당뇨병에 친화적이고 다양하며 만족스럽고 맛있는 식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군고구마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군고구마는 균형 잡힌 식단에 건강하고 맛있는 추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록 고구마가 영양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지만 그것들을 먹을 때는 양의 크기를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과 칼로리의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혈당 상승과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고구마를 구울 때는 기름이나 버터를 넣어 맛과 식감을 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름을 사용하거나 꿀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음식의 칼로리와 탄수화물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에 좋은 지방을 적당히 사용하고 설탕 첨가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고구마를 고온에서 너무 오랫동안 굽는 것은 고구마가 캐러멜화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아크릴아마이드의 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의 크기에 주의하고 첨가된 지방과 설탕을 피하고 요리 시간과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군고구마를 건강하고 맛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구마를 껍질째 먹는 것은 추가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껍질은 칼륨, 철분, 비타민C를 포함한 섬유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게다가 피부는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산화 방지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껍질은 높은 수준의 살충제와 오염 물질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 껍질을 먹을 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고구마를 고르거나 껍질을 깨끗이 씻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새싹이 돋거나 피부에 녹색 반점이 있는 고구마는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인 솔라닌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고구마를 껍질째 먹는 것은 균형 잡힌 식단에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추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독소와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부작용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고구마를 먹을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소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구마를 먹은 후에 팽창 가스 또는 설사와 같은 소화기 질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섬유질 함량이 높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구마를 충분히 익혀서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혈당 조절 문제입니다. 고구마가 낮은 혈당 지수 식품이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뇨병이나 다른 혈당 조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혈당 급등을 피하기 위해 고구마를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셋째, 알레르기 반응 문제입니다. 고구마는 밤그늘 막과에 속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구마를 먹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피부 발진, 가려움증 또는 입술혀 또는 목에 붓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고구마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옥살산염 함량 문제입니다. 고구마는 옥살레이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장 결석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나 신장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은 고구마를 적당히 섭취하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구마를 적당히 먹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식단에 맛있는 또 다른 건강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는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지금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이 고구마가 당뇨를 떨어뜨리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100%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